주십시오. 131쪽 손해방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자, 이제 조문을 보면은 손해방지 의무가 나와 있죠. 위에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꺼야 되죠. 내 차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손해방지 의무 하면은 앞에 그 뭐를 붙이면 더 크지 않게 방지를 한다. 손해가. 왜냐하면 손해 방지하면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뭐 의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손해를 방지해라. 무슨 손해가 나기 전에 이거를 방지해라.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손해가 났을 때 이후예요. 사고가 났을 때 이후. 항상 시험 문제 하는 게 났을 때.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 항상 나오는 게 필요 또는 유익까지. 하였던 비용과 보상행위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해서 필요 또는 유익 동그라미 치고 보험금 초과. 보험금 초과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하고 필요비, 유익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설명하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집이 났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벽이 무너졌어요. 벽이 무너졌어. 이걸 고치는 건 필요비예요. 필요비. 이걸 고치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필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에요. 이게 100만 원은 필요비야. 이걸 주는 건데 유익비는 뭐냐면은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 때, 태풍 올 때마다 계속 부셔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바람이 안 불게 병풍을 치든지 콘크리트 같은 거 치든지 이런 거. 이거는 이 손해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다시 손해가 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 유익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다 준다. 어디까지? 보험 금액. 내가 1억짜리 해도 1억 1000이 나와도 다 주겠다. 그래서 불이 났어요. 차. 이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1000만 원짜리 차에 불이 났어. 그럼 이걸 끄는데 모래하고 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손해방지 의무. 이거하고 많이 비교되는 게 뒤에 나오는데 방어비용이라고 했어요. 방어비용. 요새 많이 뜨는 게 방어비용이거든요. 변호사 비용. 방어비용. 운전자 보험에서 차 불을 끄는데 자기가 다칠 위험이 있어서 그 완전 전소시켰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칠? 네, 위험이 있어서 차에 불이 났는데 인명사고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더 크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냥 이제 불 나면 꺼라. 왜냐면 불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구경하잖아. 불 나면 불구경 구경이 제일 낫잖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구경하지 말고 최소한 이게 내 거라는 생각으로 꺼라. 그 조금이라도 움직여라. 구경 방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저드라는 놈을 배울 거예요. 이제 손해사정 이론에 해저드 보면 방관적 해저드라는 게 있죠. 모라리 해저드. 왜냐 나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불이 났거나 안 났거나. 자, 내가 저기에요. 이제 사업주. 근데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전선이 있어. 그 앞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거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쳐야 되는데 난 보험이 들었어. 아유, 밟으면 전기 찌질이 감전되면 보험 처리하면 되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방관전 해저드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직접 와서 불을 끄든지 노력을 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어비용이라고 있고 방어비용. 뒤에서 어차피 잠깐 나와요. 방어비용. 방어비용. 우리가 하는 게 손해방지 비용이잖아요. 그거는 언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손해가 났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금을 초과해도 주는데 얘는 뭐냐면 너랑 나랑 이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껴가지고 얘하고 나하고 소송을 간 거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준다는 거야. 방어비용. 얘는 어디까지 준다?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대신에 허락받고 해야 돼. 먼저 쓰기 전에. 보험사야 나 이거 할게. 그래야 주는 거고 얘는 허락을 안 받고 해도 되는 거예요. 불났는데 언제 허락을 받아? 그렇잖아요. 불났는데 전화해가지고 내 차에 불났는데 꺼도 돼요? 돈 주실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문단 있잖아요. 이 의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상법에서 특별히 정한 법정 의무다.
법정 의무. 이렇게 해라. 상법 우리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걸 안 하면이 뭐야? 효과는 기재가 되지 않았다. 효과는 언급을 안 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어떻게 했다? 보면은 상법상 의무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늘어난 손해는 안 주겠다. 실무상. 그래서 시험 문제 많아요. 이거는 법정 의무다 아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랬을 때 효과도 법에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얘는 그냥 해라 이렇게 해라 상법에 딱 있어요. 법정 의무인데 하지 않으면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률 효과라고 했죠. 그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늘어난 손해는 주지 않겠다. 실무에서만 그런다. 실무에서. 올해 문제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 나왔어요. 올해. 손해방지 의무는 언제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발생한 때. 보험사고가 첫 번째 끝에 있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그래서 요새는 치사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요때 발생을 하죠. 요때. 자동차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점에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사고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 주는 거죠. 우리가. 손해방지 의무는 발생한 이후부터 손해방지 의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발생한 것 같아. 그래서 요때부터 의무를 진 거예요. 그럼 요때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안 줘요. 발생한 전에 안 줘요. 후에부터 주는 건데 발생한 거하고 똑같이 동일시 됐을 때는 줄 수 있다. 그렇죠? 막 이 건물인데 벼락이 맞았어요. 불이 나야지 줘야 되잖아요. 벼락 맞을 것 같아. 벼락 맞을 것 같아. 막 태풍 불고 막 그래.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발생한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태풍 치고 막 번개가 막 이렇게 쳐. 옆 건물 막 날아가고 그러면은 우리 건물에 번개 안 쳤다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 번개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았네?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을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주는 건데 준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 보면 판례는 나오죠. 세 번째 문단에 줄 보면은 판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도 그죠? 같게 볼 수.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난 이후부터 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앞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런 의무를 지면 안 준다. 그럼 틀린 거예요. 요거랑 동일시하면 준다. 그죠? 이해해야 돼요. 넘어가세요. 자, 부담하는 자 누굴까? 부담하는 자 계피겠죠. 계피. 계약자 피보험자인데 지배인과 선장도 이에 의무를 부담한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보기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약관에서는 그냥 계약자, 피보험자 그래 놓고 수익자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수익자 안 나오고 선장 이렇게 나와요. 뜬금없이.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은 다 찍죠. 선장 뭐야? 틀리다고 찍는데 선장도 진다. 그래서 지배인과 선장도 된다. 손해방지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자,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 하나하여 부담하므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 면책손해,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 면책손해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 뭐 전손일 때 쭉 있죠. 그러니까 보험 들었는 이렇게 보험을 들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 보험 들었는데 이만큼은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보험을 안 들었다 면책이라고 얘기하죠. 책임을 면한다.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거. 이 네모의 건물에 요 2층은 건물을 안 지은 거야. 내가 보험을 안 든 거예요. 안 든 게 아니고 면책한 거예요. 여기서 사고 나면 안 주겠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는데 여기에 손해방지 의무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요거. 그렇죠? 안 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방지 정도의 효과 이렇게 보면은 답원 방지 행위의 범위는 면책 손해는 안 진다. 나번 보면은 정도와 효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효과는 뭐예요? 효과, 결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결과는 반드시 난 게 아니다.
자, 불이 났어. 불을 끌라고 내가 막 뭐 소화기 갖다 뿌리고 막 그랬는데 불이 안 꺼졌어요. 그럼 효과가 안 생겼잖아요. 그래도 손해방지 의무 준다 안 준다? 비용을 줘야 된다. 효과가 안. 꼭 불을 꺼야지 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소화기 1000개를 내가 사온 거야. 다 뿌렸는데도 안 꺼졌어. 그래도 1000개 값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요거 실생활에 많이 나와서 요새는 내가 처음으로 얘기한 건데 이거 1층이죠? 아니 여기 3층이야. 3층 2층이야 2층 여기가 화장실 3층 화장실에 물이 새요. 바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층에 물이 쭉쭉 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을 들거든요. 배상보험 같은 거. 배상보험은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얘는. 이해는 되죠 이거. 근데 요 화장실 새는 공사비 이건 안 줬어요. 원래는 배상보험이라는 것은 상대를 해주는 게 배상보험이에요. 상대를 해주는 게 배상보험이기 때문에 화장실 고치는 거 네 건데 네가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나한테 보험사한테 청구를 하냐. 우리는 얘 거만 해주겠다. 근데 이게 뭐냐. 얘가 안 고쳐봐. 거꾸로 이거 고쳤어요? 수리했는데 얘를 수리를 안 했어. 그래 나 수리 안 할래. 내가 삼식 주인이야. 그래 나 수리 돈 없어서 수리 못해. 화장실 못 고쳐 받아. 그러면 얘 어떻게 해? 계속 물 새잖아. 그럼 또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보험사는 또 이거 수리비 주고 또 한 달 있다가 안 고쳐. 나 돈 없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거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손해방지 비용. 그래서 이걸 줘요. 어디면 줘요? 네, 줘요. 대신에 그게 있어. 고친 다음에 사진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해요. 고쳤다는 게. 줘야 돼요. 손해방지 비용. 이런 거 써먹을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저 같은 사람 싫어해요. 보험사에서. 딱 들어가서 해줘야 되거든. 그게 법적으로 보면 손해방지 의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험료 조금 주고 이거 원래 이만큼 해요. 그 10,000원짜리 보험 들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타갈 수 있어요. 손해방지 의무는 다 줘야 되니까. 자, 의무 효과가 뭐냐? 위반을 어떠냐? 의무 효과는 없다. 의무를 위반하면 상법에서 있다 없다? 제재가 없어요. 내용을 안 써 있어. 그 손해방지 의무 하라는 내용은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상법에서는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 적혀 있다, 틀린 거예요. 상법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손해방지 의무 시험에 나올 게 다 나온 거야 지금. 그 보면은 손해방지 비용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의 보면 맨 끝에 손해방지 비용과 방어비용 나와요. 그거 많이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옛날 2차 때.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나오는 것만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 부담하는 자 나오죠. 누가 하냐? 납원 133쪽에 납원. 그죠? 하는데 상해보험, 해상보험 나오죠. 보험금 한도 내에서 한다. 헷갈리지 마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기본이 보험금 초과해도 주는데 문제 지문에 해상보험에서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우리 상식이 틀려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왜냐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그래서 우리 그 맨날 이거 나오죠. 663조.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말아라. 근데 거기서 단 예외는 해상보험, 뭐 기업보험에 하지 말아라. 그거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손해방지 비용도 일반 보험에서는 보험금액 넘어도 주는데 해상보험에서는 한도로 주겠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라본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하나 이해되시죠? 여기 어렵진 않죠? 그러면 뒤에 이런 게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그냥 사고가 1,000만 원. 1,000만 원 왔어요. 이게 사고가. 얘한테 들고 얘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얘한테 1,000만 원 주든가 얘가 얘한테 1,000만 원 주든가 아니면 500 이렇게 주든가. 이해되시죠? 근데
손해방지 비용이 2천만 원 나왔네. 2천만 원.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요? 나눠. 똑같이 나눠. 주도록 돼 있. 네, 얘도 1,000만 원, 얘도 1,0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1,500, 1,500. 아니 상식적으로 이것도 분담한다 같이. 예. 여기서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 게 뭐 시험 문제 뭐냐면은 우리 손해사정 비용 있잖아요. 손해사정 비용 누가 줘요? 보험사가 주죠. 얘네가 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손해사정 비용, 손해사정 비용이 100만, 예를 들어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나왔잖아요. 얘가 먼저 손해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1,100만 원을 준 거예요. 얘 없다고 생각하고 손해 1,000만 원이니까 사정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 먼저 줬어. 그러면 얘한테 얼마 뺏어와야 돼요? 반? 5,500? 500? 아니 5,500이 아니지. 50이지. 5,050. 네. 내가 산수를 못하네. 50. 이렇게? 이렇게 당연하면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분담 똑같이 한다. 이렇게 틀린 대답이에요.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사정 비용은 한 대 있잖아요. 얘가 다 독박. 먼저. 예. 먼저 한 다음에 독박이야. 그냥 얘가 5천만 원하고 100만 원 주고 여긴 5천만 원. 주고. 예. 이해되죠? 어디가 손해방지 비용은 반땅 반반 분빠이 하는 거고 손해사정 비용은 먼저 한 대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거 내년에 나와 이거. 손해사정 비용은 얘가 주는 거예요. 먼저 한 대가 주는 거예요. 자, 보험자 대위. 자, 보험자 대위가 뭐죠? 대위. 빅복스라고 해요. 빅복스인가? 걔 유시진? 대위잖아, 걔. 대위 아닌가? 소인가? 대위. 대위라는 거는 그냥 대신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위. 원래는 뺏어오는 건데 대신 위치한다. 쉽죠? 대신 위치. 그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 권리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 대위의 보면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동그라미 지급했을 때, 중요해. 지급했을 때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보험자 대위. 그죠? 중요한 거 지급했을 때예요. 그래서 쭉 하면 두 번째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구분한다. 대위가 두 개예요. 대위. 자, 잔존물 대위는 그냥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 건물 차가 제일 편해. 차가 전손이 났네요. 이렇게 차가 전손이 났어요. 이게 1,000만 원인데 전손이 나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고친다, 안 고친다?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된다. 그래서 안 고쳤어요. 안 고치고 보험금 줘. 1,000만 원 탔어요, 내가. 그렇죠? 근데 얘는 고물이잖아. 그래도 고철 값이 있어요, 없어요? 팔면은 몇백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받고 고철비도 받고 땡큐죠. 그럼 또 차 사가지고 어떻게 해? 전손 내고 또 보험금 1,0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그렇죠? 보험 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손, 손해보는 한도에서 받는 거잖아요. 실손 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나왔죠. 그것처럼 이득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줬죠. 보험사가 1,000만 원 주면 나머지 요 잔존물이라고 그래요. 잔존물. 얘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다 주면 잔존물 대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여기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있네. 100만 원? 100만 원만 줬어요. 그러면 요만큼 뺏어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따가 청구권 대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잔존물은 물건이라고 보면 돼. 물건. 자동차인데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수리했다고 100만 원 떼올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죠? 얘는 다 줘야 돼. 이걸 다 줘야 돼. 1,000만 원을 다 줘야 돼요. 이거 가액을 다 줘야지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랬다고 이거 나이트 하나 빼와요?
100만 원 줬다고? 안 되잖아요. 잔존물 대위는 보험금을 다 줬을 때 뺏어오는 거야. 전손이나 다 줬을 때. 청구권 대위는 좀 이따 해요. 청구권 대위는 간단한데 뒤에 책임보험권 나오거든요. 그리고 2차에 우리가 뭐 둘째 과목이 뭐죠? 책임근제 나오죠. 자동차 보험 나오죠.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이게 청구권 대위예요. 책임보험권. 왜냐하면 제3자가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 재산에 손해 봤을 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랑 얘랑 다이다이 한 거잖아요. 근데 제3자가 나타나. 그게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제3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험사가 있으면 내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손해가 있으면 보험을 주니 못 주니 했잖아요. 이제 책임보험은 뭐냐면 얘가 있고 나 피보험자 나 있고 제3자 피해자 얘는 피보험자 피해자가 생겨요. 이렇게 책임보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게 거의 이거죠. 자동차 보험은 내가 자동차로 딴 사람 꽝 했어. 그럼 돈은 누가 줘요? 원래 내가 줘야 되는데 보험사가 다이렉트로 주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게 책임보험 원리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부터 나오는 게 요거. 근데 요 개념이 안 쓰면 뒤에 2차건 뒤에 책임보험, 보증보험 나올 때 뭔 소리야 그래요. 뭔 소리야. 지가 잘못하고 지가 왜 돈을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만 확실히 하면 돼요. 자, 보험자하고 나의 관계에서 지금은 제3자가 나와요. 책임보험. 뭐냐. 내가 얘한테 잘못했을 때 자동차로 얘 차로 들이받았어. 그렇죠. 내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나 대신 보험사가 보험금을 준다. 제3자가 나온다. 책임보험, 배상보험, 보상보험 똑같은 거. 책임보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보험에서 대위 금지다. 인보험의 경우는 잔존물 대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할 여지가 없다. 왜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사람 손가락 자를 수. 그렇죠. 그리고 너 얼마짜리야 할 수 있잖아. 너 얼마짜리야? 1억짜리야? 2억짜리야? 안 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청구권 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원칙이라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상해보험에서 청구권 대위를 약정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 자, 인보험에서 청구권 대위가 된다. 그럼 틀려요? 맞아요? 된다. 틀리죠. 단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보험에서 청구권 대위를 할 수는 있다. 예.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거예요. 꼭 반드시 틀리다고 했죠. 3개 빼고 나중에 할 건데 3개 빼고 그거 빼고는 나머지 단 반드시 꼭 깊이 있고 얘만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법이 다 그래요. 얘는 뭐 해야 돼? 그러나 이게 주문, 조문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넌 해. 있잖아. 하지마. 넌 해. 그거예요. 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인보험은 안 되지만 할 수는 있다.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 내 쭉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잔존물 대위의 요건. 자, 1번 그냥 큰 것만 볼게요.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그러니까 부분은 안 된다 그래. 전부. 자동차가 다 타야 된다. 부셔지거나 전손이 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의 전손 요건으로 한다. 쭉 그 보험금 나번 보면은 이제 큰 것이 있죠. 목차만 주세요. 그러니까 1번 가에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줄치고 두 번째 보험 금액의 전부 지급. 하나, 둘, 세 번째 간 보면 손해 방지, 경감 비용, 기타 비용 모두 지급 고기. 아까 손해 방지 비용 했었죠.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보험자고 이렇게 있고 이제 피보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 그죠? 헷갈리려나?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얘 차가 있어요. 차. 이게 차예요. 차. 남부래기 요새 봤어요 그거? 차 서 있는데 뭐더라? 그 아반떼인가? 그게 쭉 가면서 문을 딱 여는 거 그냥 쫙. 못 봤어요 문자? 남부래기 10억짜리. 그랬어요. 이 서 있는 주차 있는 거 문을 여는 거 아반떼 같아. 아반떼가 치고 가서 문짝이 이렇게 딱. 아바트 운전하네 얼마나. 1년 가져겠다. 그래. 몇 년에 다 잘. 그렇죠. 몇 대 몇? 관심이 있어. 7대3. 8대2. 기본이 8대2. 문 열면 8대2.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했는데 보험금이 1,000만 원 나왔지. 1,000만 원. 이게 피해액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1,000만 원 쏙 주죠. 얘한테. 1,0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얘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져간다. 왜? 얘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불 끌라고 뭔 짓을 한지 모르잖아요. 비용 같은 게 생겼었잖아요. 손해방지 비용이랑 다른 경감이나 뭐 비용이 뭐 1,000만 원이 10만 원이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은 이제 손해액만 전부 지급하면 잔존물 대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다. 비용까지 싹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험금의 전부 지급 보면은 맨 밑에 칸에 손해방지 경감 비용, 기타 비용 모두 지급. 그렇죠? 자, 권리 취득 시기는 언제냐? 자, 잔존물의 요건을 밑에 3번이죠. 잔존물 대위의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 권리 취득하는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고, 그렇죠? 사고 발생 때가 아니에요. 보험금을 전부 지급, 보험금액 전부, 비용까지 전부 지급. 됐어요?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이전에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하지만 보험금의 전부 지급받은 이후에 잔존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권자의 처분 행위에 무효이다. 말이 어려워 말이. 별것도 아닌데. 자, 요걸로 할게요. 요거. 네. 이 차가 자 1,000만 원이잖아요. 돈을 아직 안 줬어. 그럼 누구 거예요? 얘 거죠. 응. 손에 꼬물차에 똥차가 됐잖아요. 1,000만 원 수리비가 나와도 내 거잖아요. 지금 보험금 안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내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내 건데. 내 건데. 수리 안 하고 다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내 건데. 근데 얘가 돈을 줬어. 얼마를? 1,000만 원 플러스 요거까지 비용까지 다 줬어.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얘는 이걸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처리하면 그게 그렇지. 왜? 얘는 권리가 없어. 그래 우리 대리인 할 때 있었잖아요. 무권 대리. 권리가 없는 놈이 본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놈 대신해서 하는 게 이제 무권 대리. 수권 대리, 무권 대리 한번 했었어요. 괜찮아요. 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권리가 없는 거야. 얘 게 아닌데 얘가 행사한 거야. 그래서 무권 대리 그거 똑같이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상식적으로 오늘은 되게 편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권리 취득 방법은 잔존물에 의한 권리의 이전은 상법상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당연한 권리, 형성권 들어봤죠? 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민법이라는 놈이 이게 땅이에요. 땅. 돈 주고 샀어 내가. 그럼 누구 땅이에요 이거? A라는 이게 A 소유의 땅이 있는데 B가 얘한테 1억을 주고 1억을 주고 1억을 줬어. 매매를 했어. 이거 누구 땅이에요? 에이, 민법은 안 그래. 민법은 등기라는 놈이 있어. 등기. 내 거야. 그래야 돼.
등기소 가서 내 거야 해가지고 딱 내 이름을 해야지 얘 거고, 그러기 전에는 다 얘 거예요. 얘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내 거라고 국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도장을 맡아야 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매매를 했어. 권리는 당연히 얘가 있겠죠. 그렇죠? 채권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에서 딱 볼 땐 이건 아니 얘 거야. 왜냐? 등기부 등본에 누구 거예요? A로 돼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된다. B 거라고. 박관양이라고 써야지 비로소 이 땅이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돈만 주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온다. 그죠? 당연히. 그래서 민법 배운 사람이 시험 보면 많이 틀리시는 게 이게 헷갈리시는 게, 우리는 간단히 당연한 거잖아요. 돈 주면 당연히 내 거 된다. 돈 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부문 예. 자, 라본. 의무의 부담과 대위권 포기. 보험자가 잔존물을 대위하게 되면 그 목적에 따르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이게 요게 차가 아니고 차야, 차. 지방에 사고가 났어요. 지방 어디? 제주도. 물에 빠졌어. 제주도 앞바다에 물에 빠졌어. 그러면 전손이 났잖아요. 보험금을 줬어. 그럼 피보험자는 야, 네 차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보험자는 어떻게 해요? 크레인으로 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 거야? 얘 거잖아. 크레인을 뽑고, 이게 서울 사람이면 서울까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수송비가 더 들겠다. 그쵸? 운반비가. 운반비 뭐 1,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잔존물 대위를.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쭉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선박 잔해에 대한 잔존물 제거 의무 또는 화재 건물 잔해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공작물 소유 책임. 민법 758조. 올해 2차 과목이 나올 거예요. 불법 책임 중에 특수 불법 책임이 6가지 있거든요. 그거 올해 나와요. 책임 근제. 여러분이 올해 1차 붙으면 바로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책임 근제. 책임 근제 뭔지 알죠? 두 번째 과목. 거기서 이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자, 내가 뭘 잘못했어. 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나를 처벌할 수 있어요? 내가 얘를 때렸어. 예를 들어 때렸어. 그럼 나를 처벌할 수 있냐고. 아니, 내가 때렸어. 사람 앞에서 때렸어. 처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이유가 있어야잖아. 이 글씨로 써야지. 너 이러니까 너 처벌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띨띨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어린이가 아니어야 돼. 능력자여야 돼. 능력자. 만약에 얘는 성인, 얘는 만약에 정신이 이렇게 심심박약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가 했다. 얘가 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을 책임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냐, 예? 무슨 죄냐, 그게 나와야 돼요. 때렸다, 불법 행위를 했잖아요. 그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법에 750조라는 불법 행위 그 명단이 없어, 그게. 그러면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새 막 법 만들고 있잖아요. 무슨 특별법 만들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얘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S회사. 얘가 있는데 자회사를 둬요. 어디다 두냐면은 여기 외국에 이름만 드는 거야. 이름만 듣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온 거야. 얘는 뭐다? 이름만 있는 거야. 이름만. 그렇죠. 페이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법에 저기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제재할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법이 되게 많아요. 끝에 따라가는 거. 법이. 너무 빠른 거야.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을 이용해가지고 안 되는 거. 저처럼 이거 손해방지 비용. 그러면 누가 이거 10만 원짜리 들어요. 보험료. 10,000원짜리 들고 이거 100만 원씩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보험이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 A만 해준다. 얘는 A도 해주고 나도 해준다. 얘는 10,000원, 얘는 10만 원. 어떤 거 들어요? 보통 이거 든단 말이야. 나도 혹시 모르니까. 근데 저처럼 알면 이거 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야, 손해방지 비용이니까 가져와. 받는 거예요, 요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법을 만들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법도 똑같아요. 내가 때렸어. 때리면 잘못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750조.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때린 거하고 때렸는데 얘가 감기야. 아니면 맹장이 터졌어. 아니 맹장 안 되는 거야. 뭐 협신증, 당뇨다. 당뇨로 병원 갔다.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해가 있어야 된다. 손해. 때렸어. 멀쩡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때렸어. 얘 멀쩡해. 뭐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지 진단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 그때 나온 게 2차 계속 얘기. 어차피 2차 할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백수호라고 나왔어요. 백수호. 백수호? 백수호 맞나? 백수호? 호 아니야? 백수호? 오. 하수. 네, 그죠. 백수호라는 거 나왔어요. 이게 LG에서 LG에서 판매를 한 거예요. 미백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좋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수호 성분이 안 들어갔었어. 이게 그래 난리 났었어. 그래서 이게 소송을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백수호 성분 안 넣은 거 맞아. 허위 광고 한 거 맞아. 근데 결국 손해가 없어. 손해가 없어. 이거 바르고 만약에 트러블 생기고 막 피부과 가고 그랬으면 되는데 성분이 안 들어간 건 맞아요. 딴 게 들어간 건 50, 예를 들어 50수호가 들어갔는데 이거 봤는데 멀쩡한 거야. 손해 본 사람이 없어. 그때 난리 친 거 뭐냐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어디 LG에서 파는데 거짓으로 하냐. 이래서 난리 났었는데 결국 졌어요. 왜냐면 손해가 없거든. 결국 야 네가 오라. 그럼 너 얼마 주면 돼? 손해 본 게 없어. 그거 어떻게 해? 끝이에요. 그때 시험 문제 이거 나왔어요. 제조물 생산 배책.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거 표시야 해체. 뭐 표시를 어떻게 했냐, 제조에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나오는 거. 올해 시험 문제는 뭐 나온다? 인보사. 에? 인보사 뭐야? 올해 이제 한 2달 남았죠? 재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보험. 예, 거기서 뭐 나오냐?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 여행자 보험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왜냐? 예, 그거 100% 나온다니까 그거. 헝가리. 예, 그래서 이제 구조료 얼마 주고 일당 얼마 주고 몇 명까지 항공료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향수기 구제해가지고 항공기 수가 뭐지? 아니야 수색비. 예, 수색. 예, 그런 거. 그 구조료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 얼마씩 준다. 그 한 개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거든. 그거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 보면서 뭐가 나온다? 제일 중요한 게 음주. 음주가 바뀌었잖아요. 0.0. 우리가 여기서 0.03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원래 3아웃이었죠. 2아웃. 그리고 진단서만 하면 1,000만 원 이상 벌금. 옛날에 얼마였어요? 300에서 500이었는데 벌금까지 안 나오고 요거 나와요. 요런 거. 왜냐면 이런 게 2차 시험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는 뭐냐면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A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래서 B가 죽고 C는 치료 중에 뭐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이랬을 때 얼마 줘야 되나? 얘는 뭐 어디에 책임보험 들고 어디에 뭐 보험 들었다. 얘는 음주다.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러면 문제 어떻게 푼다? 1번 음주. 해서 음주랑 뭐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 얼마 주냐? 간단하죠? 안 간단해? 요 사례가 7개뿐이 안 돼요. 7개. 어차피 2개는 나왔잖아. 작년하고 재작년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5개만 하면 되잖아요. 5개. 그리고 바뀌는 거, 법이 많이 바뀐 거, 음주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위주로 하면은 괜찮아요. 이게 40점짜리예요. 이체. 그거 쉽다고요. 이거 처음부터 보려면 뭔 얘기인지 모르죠, 이게. 이게 뭐야. 그죠? 왜 술을 먹어? 안 먹어도 되는 걸.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올해 시험, 작년에 시험 나온 건 너무 노멀하게 나왔어. 그냥 기초적인 거. 원래 7개라고 그랬죠. 플러스 하나. 기본. 예의 기본. 기본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청구권 대의 나오죠. 청구권 대의. 자, 제3자가 나와요. 이번에는 제3자가 나와요. 지금은 보험자하고 나야.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나를 주니 못 주니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손해를 입혔어. 그쵸. 책임분 맞아요. 내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헷갈리지 마. 상관없어. 똑같아요. 입힐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죠. 자, 1번 보면은 자, 682조 청구권대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똑같죠. 잔조문 대의하고 똑같죠.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 개피 또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을 일부를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리죠? 아까랑. 아까는 다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줘도 자, 보험자가 있어요. 이번에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이게 보험자 다 쓸게요. 보험자가 있고 내가 피보험자인데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 피보험자. 손해를 1,000만 원. 1,000만 원 입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딴 놈이 내 자동차를 발로 찬 거야. 아니, 내 자동차를 들이받은 거야. 내가 서 있는데 이게 자동차인데 이놈이 받은 거야. 이렇게. 어우, 자동차. 남부래기 같아. 남부래기. 얘가 제3자가 딜이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근데 얘는 500만 원뿐이 없어. 아니 700만 원. 700만 원 할게요. 700만 원. 700만 원 없는데 손해가 1,000만 원이 났어. 이랬을 때 얘한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1,000만 원 주고 얘한테 300만 원. 그 뺏어올 수 있죠. 이거 다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얘한테 700만 원 받고 얘한테 300만 원 받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 이해만 해요. 그리고 뒤에 나가면 이제 뒤에 바로 나올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손사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 맨날 절대설, 상대설, 뭐 차액설 해가지고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요거만 보고 자, 아까는 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물건에 손해가 있었을 때 얘한테 돈을 받는 건데 제3자가 나온 거예요. 제3자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청구권대의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2번 보시면 보험계약자 계피죠. 계피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대한 것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자, 다시 설명할게요. 얘 보험자야. 피보험자. 얘 차에 이제 손해가 있었는데 얘가 아들이야. 아들이 딜이 받았어. 예. 그랬을 때 얘는 얘한테 청구권 대의를 못 한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럼 1,000만 원 할게. 일단 1,000만 원. 얘 1,000만 원. 얘가 얘한테 1,000만 원을 줬어. 그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렇죠? 1,0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얘 줬어. 그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 아빠한테. 예, 아빠 1,000만 원 줘.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는 안 된다. 이해되죠? 그렇죠? 그 옛날에는 이제 원포켓이라고 해서 한 주머니 이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 새끼가 아빠 차를 들이받았을 때 보험자는 얘한테 돈 주고 뺏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얘한테 뺏어오면 얘한테 또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없다. 단 얘가 고의다. 고의. 아들이 고의를 들이받았다. 이럴 때 뺏어올 수 있다. 끝. 그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청구권대의 요건이 뭐냐? 1번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큰 것만 치시면 돼요. 제3자. 원래는 내가 잘못했었죠. 근데 청구권대에서는 제3자가 나한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리고 2번 보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승낙 피보험자.
에이, 넘어가요. 이거는 뭐냐면 전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판례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는 어려워. 왜냐하면 승낙 피보험자가 뭔지 모르죠. 피보험자. 자, 내가 자동차 다 있죠. 자동차. 내가 내 차에 내 이름을 했다. 나를 기명 피보험자라고 해요. 대장 피보험자. 근데 내가 야 너도 운전해. 내 거 차 키 줘. 승낙했죠. 승낙 피보험자. 아들은 친족 피보험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동차 보험 하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다. 자, 승낙 피보험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들. 보면 제3자의 행위라고 있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공동해송 같은 경우 이제 배울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 뭐냐면 이건 이제 물건 있잖아요. 물건.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박이 침몰하려고 그래.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선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버려야 되잖아. 이거 안 버리면. 그렇죠. 그 얘를 이제 원래는 우리는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물건 같은 거. 예. 우리는 이제 물건. 운송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해상보험에서 멋지게 적하라고 그래. 적하. 그냥 적하. 멋있게. 그냥 적하라고 불러요. 이제 운송물. 근데 얘네는 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하보험이라고 그래. 적하. 그래서 적하를 버린 거예요. 이걸 공동해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동해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 행위는 고의냐 아니냐. 자, 제3자 행위란 피보험자 이익에 대해 손해를 일으킨 행위를 뜻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선장의 공동해송 같은 적법행위도 포함된다. 아, 이해돼요? 그 얘가 고의예요? 맞잖아. 근데 나쁜 짓이야?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얘가 안 되면 이게 침몰을 하는데 이랬을 때도 어떻게 한다? 얘한테 한다. 왜냐? 해상보험이니까. 자,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청구권 대의가 가능하다. 똑같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돈을 줘야 돼 무조건. 그 돈을 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보험자는 언제 책임져요? 돈 받을 때. 그쵸. 그거 똑같아 얘도. 우리도 똑같아. 야, 내가 돈 줬을 때 책임졌잖아. 나도 똑같아. 야, 네가 나한테 돈 주면 할 거야. 돈 받으면 할 거야. 똑같은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의를 가능하다. 두 번째 칸 있죠. 잔조물 대위 있죠. 잔조물 대위의 요건과는 달리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청구권 대위가 가능하다. 아까는 잔조물 대위는 요거 100만 원짜리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 권리니까 뛸 수 있는 거야. 권리.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어렵게. 뒤에 어차피 할 거니까. 자, 봐요. 얘한테 1000만 원을 줬어. 얘는 아니 500만 원을 줬어. 500만 원.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요. 1000만 원이 손해가 났어요. 근데 얘는 얘한테 1000만 원이 700을 받아야 되니까 300만 원만 줄게. 300만 원. 큰 상관은 없는데 이게 어려워. 다시 할게요. 그냥 1천만 원인데 얘는 500이 있다. 500. 갚을 수 있는 넉이 500분이 없는 거예요. 얘한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1000만 원 받으면 얘는 얘한테 청구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500만 원 받았어요. 500만 원. 이래야지 말이 되죠. 보험자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 많아요, 얘네들. 근데 50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500만 원 받고 500만 원 손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아, 있지. 500만 원 줬으니까 500만 원 한도에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5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얘도 5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얘 먼저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금액이 이제 얘가 뒤에 문제가 그러면 뒤에 요거 한번 풀어보죠. 그냥 뒤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142쪽 보면은 있죠. 일부 보험의 청구권 대의 이거 찾았어요? 142쪽에 그냥 첫 번째 잔존물 대위와는 달리 상법은 일부 보험에서의 청구권 대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일부 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지는 것 상법주 있죠. 이 원칙이므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데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와 보험자의 권리가 경합하게 된다. 서로 싸우겠죠? 먼저 주니까. 이와 같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 한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가 돌려줘야 한다는 절대설. 이게 원래 저기죠. 손사 이론에서 나와요. 절대설. 뭐냐? 보험자가 되자 먼저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보험자가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보험자 먼저 우선적 동그라미 치고 절대설. 그죠? 피보험자 두 번째 보험자와 피보험자 비율 분배하는 설 상대설 분배 상대설 분배해야 된다. 상대설 아니다. 피보험자가 대장이다. 우선적으로 가져야 된다. 차액설. 줄 쳤어요? 그거만 줄 치시면 돼요. 결론 맨 끝에 차액설은 피보험자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격에 비춰볼 때 가장 타당하다. 그거만. 예, 피보험자 먼저 줘라 이거예요. 그렇죠? 아마 요 정도만 나오고 시험 문제 계산하라는 한번 나왔네. 이런 나왔었어요. 근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나중에 시험 나올 것만 해서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 조금만 쉬었다가 양도하시죠. 네, 조금 휴식하시죠.